최근 국토교통부 주최로 택시기사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사실상 국토부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고령자 택시기사 개별 운전능력 검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증제보다 택시기사의 정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검증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희시각각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 강상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센터장님은 그러니까 우리 전국의 서울 시민의 그런 전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죠, 거기가요. 네.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해결도 해주시고 그랬겠습니다. 네. 예. 먼저 택시기사 고령화 어느 정도입니까, 센터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화라 했을 때 65세 이상을 일컫는데요. 네. 우리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전체 택시 종사자의 운전자의 25%, 4명 중 한 사람이 네. 65세 이상입니다. 택시 운전자 중에서요? 그런데 개인 택시는 아주 심각한데 개인 택시는 전체 운전자가 서울에 한 4만 9천 명 중에 1만 7천 명, 그러니까 38%, 3분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다. 이미 80세에도 있고 70세 이상이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분의 1은 이제 전체 택시, 회사 택시도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는 약 3명 중 1명꼴. 30% 이상이라는 거네요. 그분들이 65세 이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가 추세 있죠, 노희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빠르게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들의 그 운전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인구 증가의 그 고령화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더 있습니다. 심하다는 거죠? 2011년도에는 10.9% 정도였는데 65세 이상 운전자의 그 비율이 2016년도에는 19.7%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택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의 그 비율이 그렇게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2배 이상 늘어났다.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네. 근데 뭐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뭐 60세 이상이면 일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렇지만 또 사실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인생 이모작에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혹은 기존에 하던 일에서 물러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예전에는 보통 뭐 치킨집이니 뭐 커피숍이니 이런 걸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들 중에 1%, 그러니까 10%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사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듯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택시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운전만 잘 하시면 괜찮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쪽에 좀 종사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용돈벌이 하자. 뭐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젊은 분들이 택시를 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사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자영업처럼 하시는 게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자기들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요. 그 여러 가지 뭐 그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점점 안 하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사회 전반적인 노령화 추세, 또 택시 업계의 내부에 말씀하신 사정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 택시의 노령자에게 특별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러시를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 해봐야 원금도 날릴 위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특히 연령 제한이 없어요. 우리 사회의 은퇴 이후자가 연령 제한이 없이 간섭받지 않고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프리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이만한 곳도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서히 암암리의 인기 직종으로 또 부상하는 이유도 앞으로 고령자가 일반적인 사회 전체의 추세에 플러스해서 가속화되는 요인입니다. 그럼 현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9%인데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자리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 좀 논의를 해보고요. 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결국 이 택시 운전 기사분들의 고령화가 자꾸만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안전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택시를 보통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를 딱 타고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운전기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사실은 예를 들면 새로운 그 지도가 이렇게 좀 약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려도. 네. 그리고 또 순발력이 좀 떨어지셔서 네.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도로의 장애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65세 이상 고령 그 택시 운전 기사 분들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2015년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던 사고 중에 하나가 네. 75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모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주차장으로 향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화단을 들이받고는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4대를 한꺼번에 추돌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네. 또 2015년 12월에는 택시가 그때도 65세인가 그러셨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네. 그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1m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예. 호호호호.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문제였는데 승객이 타고 있으면 네, 그러면 다치는 완전히 이제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네. 사고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더라. 그래서 승객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운전도 잘하실 수 있고 또 뭐 당연히 오히려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 운전을 하실 수도 있지만 노련하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교통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데에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 교통안전국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강상욱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노령 운전자의 사고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타일령 대비 사고율이 많다. 이런 건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전문가가 보는 그 데이터에 의한 팩트는 사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 데이터에서 틀린 추론이다. 예, 예. 저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론에서도 보고 네. 하지만은 그때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심각하다. 또 바로 저 사고 원인이 고령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바로는 네. 실제 연령대별로 아까 제가 65세 이상 인구가 개인 택시 35%에 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사고율은 30%입니다. 사고 건수는 또 법인 택시는 전체 구성비는 한 10% 정도인데 네. 여기에 또 사고 건수율은 또 7%. 그래서 그 운전자 구성비 대비 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 대비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말은 노령 운전자 사고가 적다. 이건 아니고.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그 개인 택시 65세 이상 비율은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네. 35% 이래 되고 그러는데 예. 사고율은 전체 사고 중에서 30%. 인구 구성비보다 좀 낮습니다. 법인 택시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걸만 봤을 때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적다 이렇게 단정은 못 내립니다. 이 부분은 60% 이상 되는 개인 택시 그 비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같이 이제 눈이 온다거나 악천후 때, 심야 때 운행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행률이 적다 보니까 사고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결론은 같은 거네요. 그럼. 운행 시간, 운행 거리 대비 비하면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운행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택시 교통 사고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외부로 나타난 사고율이 높지는 않는 게 그 사실입니다. 외부는 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다른 연령 대비보다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리가 경각심 갖고 대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그 성준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가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이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인과 개인 택시 교통사고는 총 3,212건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낸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비율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는 그러면 사고를 몇 개나 냈느냐. 법인 택시든 뭐 개인 택시든 20대 운전자가 낸 사고율은 0건이었다.
20대 좀 적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사고 발생률도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작년에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발생한 교통사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전체 사고의 90%를 결국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냈더라.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변수를 좀 다르게 해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죠? 지금 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제 그 작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작년에 그 상반기 집중해서 말씀드리니까 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의 발생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론은 그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택시 운전사들의 고령화 증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택시라는 교통수단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에도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게는 정리할 수 있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런 반론도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노련하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고 20대, 30대 막 몰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걸 65세로 볼 거냐, 70세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평범한 상식에 불과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외국에는 보편적으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것. 이게 하나는 뭐냐면은 외국에는 이 면허를 2년, 3년 주기로 상시 면허를 체크하는 면허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번 면허 따면 영원히 갑니다. 특별한 법 위반이 없으면은. 그래서 운전 정밀 적성 검사라고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처음이다. 네. 여기에 비로소 매년 3년 또는 1년 정기적으로 운전 어떤 그 테크닉 기술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거를 제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일반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사업용 차량에 맞는 어떤 관련된 능력을 플러스해서 검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저희들도 다 적성검사 받았습니다만 뭐 눈이 어디 보이냐 안 보이냐 뭐 해봤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그런 거 외에도 기술에 대한 그런 검사가 정기적으로 병행된다는 건가요? 모든 운전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네. 버스 특히 전세버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객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도입하자. 그래서 작년에 2월에 이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이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다가 매년 이제 일정 연령 이상 되면은 3년, 5년 주기로 해서 이 운전 자격 검사를 체크하겠다. 다시 한번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체크하겠다. 70세 이상, 70세 이상, 또 75세 이상. 그 경우는 또 매년 하고 주기를 달리해서. 그런데 택시업계는 이거는 직업 생존권에 대한 하나의 침해다. 반발이 커서 택시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 법인 택시, 지금 회사 택시라고 하는 그 택시 회사에서는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정년을 정해놓고요. 네, 정년 문제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별로 그 건강 검진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외부 제한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개인 택시는 정년 제한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10월달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운전면허 갱신 주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었었는데 노인 안전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75세 이상인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그 운전면허 그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그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75세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다면 65세에서 74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 또 근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65세에서 74세는 그러면은 그냥 기존대로 뭐 5년의 그 운전면허 그 갱신 기간을 일반 운전자 저도 5년마다 한 번씩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7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3년으로 지금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운전자 다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그 자격 유지 검사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 네. 이제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 유지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면허 갱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신차 검사 우리가 보통 하지만 다 누구나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정말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발력이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는 검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가 나온 정도. 네네. 신 사장님, 그 법인 택시는 예를 들면 정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개인 택시는 정년 제한을 둘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두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법인 택시도 정년 제한은 회사마다 60세 이렇게 있지만 네. 사실상은 실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정규직 형태로 운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법인 네. 택시 경우는. 예. 근데 개인 택시 경우는 정년이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70세 이상이면 아예 정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허를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없고 이제 그 점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운전하지 마. 그럼요. 예. 그건 좀, 그러니까 운전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택시 운전하지 마. 이거를 그 연령을 몇 세로 정하냐. 이건 좀 사실 그래요. 우리가 70세는 잘하고 75세는 못하고 이게 글쎄 말이에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심하게 거칠게 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더 보험료가 많고 더 비싸요. 훨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네.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건 당연히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것하고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는 것하고 택시라고 하는 영업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직업 자유의 침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네. 이득하고 공익, 국민의 네. 생명이라고 하는 공익하고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이익을 좀 더 우리가 살펴줄 것이냐, 어떠한 이익을 더 우선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버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종류의 그 자격유지 검사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요? 예. 근데 택시 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너무 고령 택시 운전 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위험도 많으니까 이걸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럼 이게 노 나온 거고. 변호사님은 예. 지금 이를 얻어 나타나는 이 논란에 대한 부분들, 사고 위협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정밀 적성 검사 외에 또 기술 검사 이런 부분들의 연한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다면요. 네. 정부의 얘기대로 한다면요. 네. 그런 자격유지 검사만 통과를 하거나 하게 되면 네. 사실 100세 이상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냥 자기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택시처럼 그런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까지 모든 자유를 주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반드시 70세는 안 되고 75세는 안 되고 뭐 되고 이런 기준은 없겠지만은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이 공익과 이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라는 연령 거죠. 제한을 둬야 돼. 몇 예. 세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75세 정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정년 제한을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75세 정도로 두는 게 맞지 않냐? 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70세, 75세가 보편적으로 이제 정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정년 제한을 둬야 된 그 당위성이라든가 그 방향은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와 부작용 네. 또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이 공약수에서 도출해야 되는데 그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다른 모든 사고 요인에서 모든 걸 짊어질 만큼 그렇게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이 택시에 대해서 특히 개인 택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3분의 2인데 이 버스나 심지어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전 자격을 좀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에 그치지만은 법인 택시는 같은 택시면서 사업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영세 사업자거든요. 네. 우리나라 택시 프리미엄이 지금 8천에서 지금 2억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큰 사업권이 있고 상당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이 택시 사업권을 구매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권 영업권의 그 침탈에 한다는 우려가 있고 정년 제한을 또 두는 경우에 그러한 그런 개인의 현실적인 침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또 사실상 이제 고령자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시기가 문제지 바로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로 고령자가 봤을 때는 늘면서 정년 점점 제한은- 또 젊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예, 현재로 나이 봤을 편차 크고. 때는 그 당장은. 정년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조금 아직은 여러 그럼 가지 어떤 대책을 현실적인 정부에서는 내놓을 수 그래서 있습니까? 저는 예. 물론 정년 제한 이런 건 좀 과격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규제만이 아니라 좀 서비스적으로 이 부분이 안전이 사회적인 이득만 있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분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치매, 어떤 증상, 네, 네, 네. 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노인들이 이 고령운전자 죄송합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조사 분석해 보면은 젊은 층에 비해서 속도 감각이 20% 늦거나 판단 인지 능력이 돌발 상황에서 30%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규제보다는 또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어떤 지원해서 가양 치매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와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자꾸 규제 쪽으로만 접근하니까 연령 제한이다. 뭐다 하니까 기술 검사, 아직은, 적성 검사 외에도 정부가 그런 그러한 부분이 거를 보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규제를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렇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알려주고 홍보하거나 예. 지금의 적성 검사 이런 자격 유지 검사만으로는 솔직히 논란이 있지만은 좀 형식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자격 정년 제한하는 그거 개인의 재산권 침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특히 네.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 개인 사업 면허를 따서 자동 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네. 번호판을 산다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근데 만약에 75세 됐으니까 그만둬라라고 하면 그럼 그 택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글쎄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회재산의 문제, 그 글쎄 재산권 말이에요. 침해에 대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나라가 사줍니다. 그러니까 나라한테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그걸 샀다가 다시 네.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도 사실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라고 하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 아예 면허를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강제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반발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나라에서 해결해 주거나 뭐 서울시면 서울시, 알겠습니다. 예, 그 시에서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센터장님 간단하게 끝날 시간이 돼서요. 하신 말씀 없으세요? 10초나 20초 정도. 나라에서 사주면 된다는 변호사님 얘기. 이 부분을 너무 규제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쪽으로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가 규제고 뭐가 서비스냐. 알겠습니다. 운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비스고 귀찮다 생각하면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상호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 센터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